자요, 52페이지 보세요. 유학집이 52페이지요. 법률행위의 취소라고 되어 있나요? 법률행위 취소라고 되어 있죠? 그럼 취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취소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요. 이렇게 가바고라고 있죠. 가바고라고요. 2월 1일 계약을 체결하죠.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 무슨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법률행위가 뭘 했다? 법률행위가 뭘 했어? 성립을 했다, 이 말이죠. 성립을 했느냐, 안 했느냐? 안 했으면 이것을 우리는 불성립이라고 하죠. 불성립이고, 성립하죠. 성립했으면 여기서 뭐를 본다? 효력을 보죠. 그래서 효력 요건에서 이렇게 나오죠. 효력 요건에서는 뭐가 있죠? 여기요. 당사자는 권리능력, 의사능력, 무슨 일이 있을 것? 행위 능력이 있을 것. 행위 능력. 그다음에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다양성이 있고, 여기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는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여기가 107조, 108조, 여기가 109조, 110조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지금 치수로 보니까 여기만 109조 차고하고 110조. 그러면 행위 능력이 없으면 뭐 한다? 그걸 제한 능력자죠. 제한 능력자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109조 이거 뭐죠? 차고죠. 그다음에 110조는 뭐죠? 사기하고 강박이죠. 이것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취소를 본단 말이죠. 그러면 취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말이죠. 취소라는 것은 계약을 체결할 때, 법률행위가 성립할 때,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우리 17살짜리가 계약을 체결했어. 계약을. 17살 때 계약을 체결한 것을 나중에 자기가 제한능력자로서 취소한단 말이죠. 언제요? 10월 1일 날 취소한다 이 말이죠. 취소하게 되면 언제부터 무효가 된다? 소급해서. 소급이 뭐죠? 2월 1일부터 뭐가 된다? 무효가 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일단 그럼 봐봐. 취소를 하게 되면 2월 1일 처음부터 무효가 된단 말은 그러면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게 이제 취소잖아요. 그러면 취소는 뭐냐면 이 을이 계약을 할 때 미성년자가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이 미성년자일 때를 뭐라나? 성립 당시라고 해요. 성립 당시에 하자를 이유로 하자. 성립 당시에 하자를 이유로 취소해가지고 처음부터 무효로 만든 것을 취소라고 그래요. 그럼 봐봐요. 이 을이 37이야. 37. 멀쩡하게 계약을 했죠? 멀쩡하게 계약하고 여기 와가지고 한참 돼가지고요. 한 2달 계약을 할 때는 멀쩡했어. 37살짜리. 그런데 계약을 잘하고 나서 술 한잔 마시고 집에 돌아가다가 전부터 부딪혀가지고 피성령 후견이 됐어. 그렇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멀쩡했어. 집에 돌아가다가 그냥 어디요? 담벼락에 그냥 머리 부딪혀가지고 피성령 후견이 됐어. 그러면 취소할 수 없다니까. 취소는 뭐냐? 취소는 성립 당시 하자요. 계약을 체결할 때 맛이 갔다 이 말이죠. 근데 처음에는 멀쩡했어. 그런데 계약 체결하고 나서 기분 좋다고 술 한잔 마시다가 의사무능력자가 됐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지금. 알겠죠? 처음부터 계약을 할 때부터 미성년자, 계약을 할 때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할 때 강박을 당해서 착오인 상태에서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그것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을 취소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 뭐가 다르냐? 해제하고 다른 해제. 해제는 언제 해제하는 거죠? 처음에는 멀쩡한 계약이 잘 됐어. 그런데 나중에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 주기로 했는데 중도금 3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 주고 1천만 원을 못 줬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고 그래? 채무 불이행이다. 이렇게 채무 불이행. 그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해제는 후발적 사유죠. 알겠죠? 그런데 취소는 성립할 때 문제가 있는 거죠. 무효는 처음부터. 알죠? 효력이 있다 없다? 없는 것이고.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번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 줄고 일단 유효하게 성립 법률효력을 줄고 성립상의 하자를 성립상의 하자. 성립상의 하자가 뭐죠? 계약 체결할 때 맛이 갔다 이 말이죠. 하자를 이유로 소급적으로 소멸 줄고 봐. 그 소멸이라는 것은 무효죠. 일단 유효인데 나중에 무효가 되죠. 이것을 우리 뭐란다? 유동적 유효라고 한다니까. 항상 원칙으로 한다니까. 원칙. 유동적 유효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세 번째 쪽 보면 줄고 제한능력자, 사기, 강박, 착오 이것만 취소해. 다른 것은 절대로 취소가 안 돼. 그 다음에 2번요. 취소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할 필요가 없다. 그게 중요해.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 거기를 가는 거고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 그것은 추인시에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해야 돼. 그런데 취소할 때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할 필요가 없어. 이러면 왜요? 미성년자도 뭐가 있다? 미성년자도 취소권이 있어. 미성년자도. 알겠죠? 미성년자도 취소할 수 있다고. 그럼 미성년자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했다 안 했다? 안 했죠. 피성년 후견인은 취소할 수 있어 없어?
피성년 후견인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여러분 미성년자 다 할 수 있다니까. 제한능력자 피성년 후견인도 취소할 수 있다니까요. 알겠죠? 그런데 피성년 후견인이 추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성년 후견인 상태로부터 벗어나야지. 뭐가 돼야 돼? 능력자가 되고 나야죠. 능력자. 알겠죠? 그게 차이가 있다. 자, 그 다음에요 3번은요 어떤 법령이란 당사자 쌍방이 각기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줄곧 취소 사유가 없는 경우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시험에 나왔죠? 여러분 취소는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140조 법에 정해져 있다고. 취소 권자는 어떻게 한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어. 법에. 알겠죠? 그러니까 착오 사기 강박 제한 능력자. 이것이 아니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어. 두 사람이요 멀쩡하게 계약을 했어. 근데 술 한잔 먹고 나서 뭐라냐? 우리 그냥 이 계약 그냥 우리 취소할까? 그러죠? 그래서 둘이 취소를 했어. 그러면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취소는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제한 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의 경우에만 취소해. 그런데 제한 능력자가 아니고 착오 사기 강박도 아닌데 취소했어. 취소의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자, 일부 취소 우리 아까 했었죠. 일부 무효할 때 일부 취소했으니까요. 하나의 법률행위 줄고 하나의 법령이 그 다음에 일부 무리만 취소 사유 줄고 우리가 아무튼 일부 무효나 일부 취소는 가분적이 돼야 되죠. 가분적 줄고 그 다음에 일부가 특정 줄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이라도 유지하는 당사자에 뭐가 있어? 가정적 의사 보충제에서 줄고 맨 끝에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 딱 거기만 알면 돼.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 이런 봐봐. 자, 지금부터 이제 뭐가 중요하냐? 그럼요, 우리가 이제 그 밑에를 먼저 봐. 먼저 일부 취소 그 2번의 판례를 보기 전에 뭐를 먼저 보는 것이냐? 여러분 오른쪽이요 53페이지 먼저 볼까요? 해제와 비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박스로 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요. 아무튼 해놨어. 왜냐하면 그냥 조문하고 이론만 쭉 해놓으니까요. 왠지 그래서 하나 해봤어. 알겠죠? 이게 한 두 개 정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의미가 없는 게 내가 항상 이런 박스 같은 거 왜 싫어하냐면 박스를 보면 학생들이 딱 봤을 때는 되게 좋아 보여. 그런데 암기가 안 돼요. 암기는 박스의 암기는 비교잖아요. 비교. 그런데 암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취소를 다 알아야 돼. 취소를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러고 나서 어떡하냐? 취소를 보면서 해제는 어떡하지? 무효는 어떻게 돼? 이렇게 비교를 해야 돼. 이게 비교거든요. 근데 딱 보면 이거 보고 둘이 보면 되게 좋아 보이지만 암기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암기할 때 항상 이 박스를 할 때 암기할 때 어떻게 하냐? 봐봐. 이렇게 비교가 딱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을 먼저 다 봐야 돼. 다 봐. 그리고 이것만 보고 그 다음에 해제를 비교하는 거 하나하나 가면서 하나하나. 그래야지 정확하게 암기가 이해가 되고 암기가 되는 것인데요. 그렇지 않고 그냥 해놓으면 되게 기분은 좋아 보여. 그런데 시험 볼 때는 전혀 적용이 안 돼요. 알겠죠? 자, 한번 볼까요? 취소 봐봐. 성립상의 하자 딱 거기만. 그 다음에 해제와 취소 지금 보고 있죠? 오른쪽 페이지 53. 두 번째요. 두 번째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 단독계약, 합동행위 모든 것을 취소해. 알겠죠? 자, 세 번째 칸요. 그럼 법정 취소. 거기다가 제한 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제한 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만 법에 딱 정해졌어.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취소 원인이 없는데 둘이 취소했어.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법에 정해졌다니까. 그 다음에 소급표가 있다고 그랬죠? 제3자는요? 제3자는 뭐냐? 그 밑에다 조그맣게 써봐. 제3자 뭐죠? 이거죠, 이거 체결. 체결 취소. 취소 그럼 말소. 그럼 여기를 뭐라고 한다? 여기를 뭐요? 여기. 선의. 누구만? 선의. 그러니까 취소하기 전, 취소하고 난 후 제3자는 누구만 보호된다? 선의만 보호된다. 선의만. 취소 전후를 본문하고. 그래서 봐봐. 취소 이전, 이후를 가리지 않냐고 취소 사실을 몰랐던 모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 됐죠? 그러니까 취소 전후를 본문하고 뭐를 본문한다? 선의. 취소 전후를 하고 선의만. 그 다음에 반환 범위. 1번요. 부당이득 반환이죠. 선의는 현존이익이고 악의는 이익에다가 이자에다 손해배상. 이퀄 손해 전부죠. 손해 전부. 그런데 제한 능력자하고 의사 무능력자 거기가 중요해. 박스에. 제한 능력자 원래는 제한 능력자가 있는데 의사 무능력자가 똑같아. 박스에. 그 별 하나 하고 선악 불문하고 현존이익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지금 시험에 안 나온 게 뭐냐? 의사 무능력자가 시험에 안 나왔어. 이러면 의사 무능력자도 뭐를 불문하고 악을 불문하고 무슨 이익만? 현존이익. 선악 불문하고 현존이익만. 알겠죠? 그 다음에 동시행관계 인정. 그럼 우리가 기억나요? 봐봐. 그럼 봐봐. 무효, 취소, 해제로 인한 반환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무효, 취소, 해제로 인한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그럼 했잖아요.
임대차에서 보증권 말하는 동시행인데 임차권 등기 명령은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변제하고 영수증은 동시행인데 변제하고 차용증은 동시행이 아니다. 기억나죠? 그게 할 때 무효 취소 해제 시험이 잘 나와. 무효 취소 해제로 인한 반환 의무는 동시행이다. 그게 바로 이거란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다시 봐봐. 취소는 뭐냐? 성립상의 하자예요.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취소는 모든 법령인을 취소해요. 그 다음에 발생사유는 법에 정해져 있어. 법정 취소예요. 그 다음에 제3자는요. 취소 전후 문하고 누구만 보호돼요? 선의만. 반환 의무는요. 선의는 현존이익이고 악의는 손해의 전부예요. 그런데 제한의익자하고 의사무효자는 선악불문하고 현존 이익만 반환을 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취소를 하게 되면 뭐다? 동시행이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해제를 봐요. 해제는 취소는 성립상 하자죠? 그런데 해제는요. 후발적 사유예요. 후발적. 계약을 체결할 때는 멀쩡했어. 알죠? 나중에 돈이 없다 이 말이죠. 후발적으로. 자, 그 다음에 뭐만요? 뭐만? 그 다음에 해제권 이유로 해제권 행사에 뭐를? 계약. 그래서 해제는 계약만 해제를 해요. 단독하고 합동에는 해제를 못해. 해제는 뭐만 한다? 계약만. 근데 취소는 뭐 한다? 모든. 취소는 모든 법령. 모든. 그럼 이해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 발생사유는요. 이게 이제 큰 차이예요. 우리가 취소는 법에만 정해져 있죠? 그런데 해제는요. 법정해제, 약정해제, 합의해제가 있어. 그러니까 법에 정해진 법정해제가 있죠? 그 다음에 약정해제도 있죠. 약정해제. 법정해제 줄거 봐. 채무불이행이요. 채무불이행. 그럼 채무불이행 있으면 채무불이행으로 해가지고 가로 닫고 이행지체, 이행불능, 이행거절 써봐. 이행지체, 이행불능, 이행거절. 그 정도만. 알겠죠? 이행지체, 이행거절, 이행불능. 그 정도만. 알겠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법정해제다. 그러니까 법정해제도 있고 무슨 해제도 있어? 약정해제. 또 써. 합의해제. 합의로도 또 해제할 수 있어. 그런데 취소는 합의로 취소가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약정 취소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제3자죠? 제3자 봐봐. 여기. 제3자는 이렇게. 제3자는 체결이죠. 계약 체결. 체결이고 여기 해제야. 해제고 여기는 말소 등기죠. 말소.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한다? 여기는 다 선의는 다 보호돼. 선의는 다 보호되죠. 제3자는. 근데 어디는요? 여기. 해제는 여기 악의도 된다. 악의도 보호된다. 이게 차이가 있죠. 알겠죠? 그래 우리가 취소는 취소 전후 불문하고 선의만 보호되죠? 근데 해제는요? 해제 전후는 선악불문하고 해제 후 말소 등기 누구만? 선의만. 됐죠? 그래서 박스 안에 보면 해제 이전의 권리를 취득한 자는 선악불문. 해제 이전 줄고 두 번째 줄 선악불문. 그다음에 해제 후 말소 등기 전, 해제 후 말소 등기 전 선의의 제3자만. 알겠죠? 그것을 얘기를 해. 자, 그 다음에 원상회복 의무죠? 원상회복 의무는요, 선의 악의를 불문해. 뭘 한다?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반환 의무가 있다. 거기다 써. 전부 반환 의무. 전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전부 반환해야 돼. 전부 반환. 선의 악의를 불문해. 전부를 반환해. 전부. 자, 그 다음에 써. 그 다음 뭐라고 쓰냐? 3번에다 써. 3번에다 원래 원상회복 의무 1번 그러면 안 되는데요. 선의 악의가 기억이라고 해봐. 기억. 선의 악의를 기억. 그 다음에 니은이라고 써. 기억. 쓰고 그 다음에 니은 써. 니은에다 하나 더 써.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언제부터?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언제부터? 받은 날부터.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 그러니까 여러분요, 부당이득과 천차이는 뭐냐? 봐봐. 부당이득은 선일 때는 현존이익이죠. 악일 때면 전부죠. 그런데 해제는요,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전부야, 전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거기다 써. 디귿에다 써. 디귿해가지고 써. 뭐라고 써야 돼요? 해제 후 착오를 이유로 취소 가능. 이 말이죠. 해제 후 착오를 이유로 취소 가능. 이렇게. 해제 후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물론 무효 취소 해제로 대한 반환은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이다. 알겠죠? 지금 그렇게 썼어요. 지금 경리는 디귿 썼어? 오케이. 자, 그럼 다시요. 무효와 취소, 무효와 비교 봐봐. 52페이지. 자, 무효는 뭐냐면, 무효는 뭐다? 특정인 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줄고,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자, 주장권자는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해. 주장기간은요, 언제까지나,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추인이라고 됐죠? 무효인 법령이가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고, 그 말이 중요하다니까.
무효인 것은 추인에 의해서 유효가 될 수 없어. 물어본다? 그때부터 새로운 법령이죠. 자, 손해배상이죠. 무효인 법령이는요. 무효인 법령 맨 끝에 두 번째 맨 끝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무효는 손해가 있을 수 없죠. 왜?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만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럼 다시 무효는 언제부터? 처음부터. 두 번째 누구든지. 세 번째 언제까지나.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죠. 무효행위 추인을 하게 되면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 무효인 것은 절대로 유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쪽 그럼 취소. 취소는요. 어떤 당시? 성립 당시 하자. 성립 당시 하자. 두 번째 줄 취소권 행사. 행사를 해야 소급하여 무효. 됐죠? 그 다음 써. 취소권 행사에다 동그라미 써. 취소 전까지는 유효. 취소 전까지는 유효가 돼. 왜요? 취소권의 행사해야 뭐가 돼? 무효가 돼. 그러니까 취소권 행사하기 전까지는 뭐가 돼? 유효가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취소권자에 한하여 그것을 말한다? 법정 취소라고 해.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하죠? 취소는 취소권자가 딱 정해져 있어. 자, 세 번째요. 무효는 언제까지죠? 취소는 3년 10년이야 3년 10년 알겠죠? 3년 10년 이것은 무슨 기간이라고 한다? 제척기간. 알겠죠? 오른쪽이요. 유동적 유효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거기다가 그때부터 확정경유예요. 그때부터 확정경유예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이죠. 손해배상 줄과 차고 동그라미 차고. 우리가 이러면 차고를 이유로 취소하면 손해배상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차고 동그라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딱 끊어. 사기강박 동그라미 사기강박. 사기당 강박은 그 자체가 위법행위죠. 그 자체가 위법행위니까 취소하든 취소하지 않든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맨 끝에 손해배상 청구. 그러니까 차고는 손해배상 청구 못해. 사기나 강박은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무효는 처음부터 손해배상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 말이죠 지금.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이러면 지금요 무효하고 취소가 지금 비교가 돼 안 돼? 대조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취소하고 해제를 어느 정도 해제를 어느 정도? 그런데 이제 봐봐. 취소는 단독 계약 합동의 모든 걸 다 취소하죠. 그런데 해제는 뭐만 해제한다? 계약만 해제한다. 계약만. 그런데 여러분요 내가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이 뭐냐? 일부 취소의 2번. 거기 보면 매매계약 체결 시 토지의 일정 부분을 줄고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 여기 뭐예요? 봐봐.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럼 이러면 이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뭘 물어보려고 하는지 대강 눈치채야 되는데 봐봐. 지금요 갑이요 이 땅을 을한테 매매하려고 그래. 을하고 계약을 하려고 그래. 갑이. 그런데 뭐냐? 갑은 자기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자기 땅이라는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가. 갑이 땅인데 그런데요. 여기 병이라는 놈이 뭐라 하냐? 병이라는 놈이 무슨 소리냐? 나는 여기서 여기까지 내 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지금 두 사람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 여기를 A로 보고 여기를 B로 보고 여기를 C로 보면은 C는 병의 것이 확실하고 A는 갑의 것이 확실해. 그런데 여기가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이 을하고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A만 계약을 했어. 그래서 을이 물어줘. 왜 그러세요? 물어보니까 나는 여기까지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병이라는 놈이 여기서 여기까지 자기 거라 가니까 여기가 논란이 되고 있다. 여기는 3평에서 4평 정도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3평에서 4평 정도 되는데 이건 빼고 여기까지만 계약합시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만 딱 계약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 부분 B 부분은 계약에서 뭐가 됐어? 제외가 됐어. 그런데 나중에 측량을 하니까 몇 평이냐? 30평이야. 측량을 하니까 30평. 그러니까 뭐라 하냐? 을이 갑을 상대로 갑이 나를 속였다. 3평에서 4평밖에 안 된다 했는데 30평이나 된다. 그러니까 이 계약을 취소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알겠죠?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 안 된다? 이게 중요해. 왜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지금 B 부분 있죠? 이 B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잖아요. 매매 대상에서 제외했다잖아요.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죠. 취소는 뭐를 취소하는 거죠? 단독, 계약, 합동행위를 취소하는데 여기는 계약에서 제외했으니까 처음부터 계약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니까 취소를 못한다 이 말 아니에요. 취소를 하려면 단독이든지 계약이든지 합동이든지 뭐가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계약에서 제외됐죠. 제외됐으니까 계약을 처음부터 체결한 적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취소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해제도 못하죠. 계약이 안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 특약만을 제외시키는 특약 여기 B 이 부분만을 취소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취소할 수 없다. 맨 끝에 그 말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취소권자로 나있죠? 54페이지를 보셔요. 취소권자는 뭐다? 140조.
취소할 수 있는 법령에는 제한 능력자 줄고, 그 다음에 착오, 그 다음에 사기 강박, 이것만 취소해. 이걸 법정 취소라고 그래. 그래서 그의 대리인, 승계인만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그 다음에 대리인, 승계인만 취소할 수 있다. 자, 54페이지 1번 봐봐. 추인의 경우와는 달리 줄고요.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에 취소권을 행사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추인의 경우와는 달리 그러면 추인을 할 때는 취소의 원인이 뭐가 돼야 돼? 종료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봐봐요. 그러면 취소의 원인이 종료될 필요가 없다. 이 말은 피성년 후견인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피성년 후견인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아, 있다는 말이잖아. 있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는 줄고 제한 능력자 그다 써봐. 피성년 후견인이나 써봐.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한정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제한 능력자, 피성년 후견인은 바로 옆에 단독으로 취소.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동의가 필요가 없다. 얘다 밑으로 줄고 가져서 밑에 칸 남았죠? 그 다음에 하나 쓰냐? 추인하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추인하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해. 미성년자일 때는. 그런데요, 제한 능력자 상태에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말 수 있다? 취소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가 단독으로 취소의 의사표시 하더라도 제한 능력을 이유로 다시 말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2번,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취소권이 없으므로 임의 대리인 줄 것이고 원칙적으로 취소권이 없다. 그 말이 중요해. 없으므로 맨 끝에 본인의 수권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요, 봐봐. 시험에 뭐라 나오냐? 원칙적으로 없다고 그랬죠? 다음 중에서 취소권자가 아닌 것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취소권자가 아닌 것. 1번, 착오를 한 사람, 사기를 당한 사람, 강박을 당한 사람, 그 다음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임의 대리인 나올 수 있어.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취소권이 있어, 없어? 없다니까. 본인으로부터 특별 수권이 있어야 취소권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임의 대리인은 취소권이 없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거기다가 3번이라고 써, 3번. 3번을 써가지고 뭐라고 쓰냐? 포괄 승계인, 가로 열고 닫고 뭐라고 쓰냐? 상속인. 포괄 승계인, 가로 열고 닫고 상속인 썼어요. 그 다음에 특정 승계인, 가로 열고 닫고 매수인, 옆줄 긋고 취소권 행사. 그러니까 포괄 승계인, 상속인이나 특정 승계 매수한 사람 있죠? 매수한 사람. 사기당한 사람의 물건을 매수한 사람. 그러면 그 매수인도 특정 승계인으로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취소의 상대방 누구냐? 이건 여러분, 이것은요, 약간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봐봐. 우리가 취소의 상대방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봐. 우리가 취소는 두 가지가 있어.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병하고. 알죠?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지금요, 다른 학원은요, 어디까지 했냐면, 전세권까지 강의를 했거든요. 알았죠? 예, 네, 전세권이요. 아무튼요, 보세요. 자요.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말했네. 여기요, 착오하고요. 착오하고, 사기하고, 지금 뭐가 있죠? 강박 이렇게 했죠? 착오, 사기, 강박.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 뭐죠? 여기는 제한 능력자죠? 제한 능력자, 이렇게. 그럼 여기 봐. 착오, 사기, 강박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착오하고, 사기하고, 강박이죠. 그럼 여기가 지금 누가 있죠? 을이 이렇게 했죠? 을. 여기 지금 누가 있죠? 을이 이렇게 했죠?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가 착오, 사기, 강박이죠. 그러면 항상 취소는 을한테만 취소해. 을한테만 취소한다고. 항상 취소는 을한테만 취소해. 을한테만 취소한다고. 알겠죠? 이걸 직접 상대방이라고 그래. 직접 상대방. 을한테만 취소해. 그래서 여러분요, 이걸 이제 우리가 직접 상대방이라는데, 직접 상대방이란 말이, 두 번 나와. 우리 시험에서 두 번. 어디서 또 나와? 어디에서? 뭐 내가 얘기하면 되죠. 오늘요, 기분이 별로 안 좋으니까. 직접 상대 어디서 나오냐? 표현대리. 표현대리 주장은 누구만 한다? 직접 상대방만 표현대리를 주장해. 우리가 무권대리를 추인할 때는 상대방이나 승계할 때도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표현대리 주장은 직접 상대방 을만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른 사람 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취소를 누구한테 하냐? 사기를 친 직접 상대방한테만 취소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병을 어떻게 해요? 이 병 제3자는 뭐가 된다? 우리 아까 했었죠? 선일 때는 보호가 되고 악일 때는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것을 우리는 상대적 취소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는 제한 능력자죠? 제한 능력자가 을한테만 취소해. 그럼 병은요? 병은 선이일 때 보호가 안 되고 악이일 때도 보호가 안 돼. 이것을 절대적 취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적 취소.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이것은 차고 사기 강박으로 인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그런데 제한 능력자를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절대적 취소로서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어. 그런데 여기서 이게 제한 능력자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제한 능력자가 누가 있냐? 법정 대리인이 있어. 법정 대리인. 그럼 법정 대리인 있죠? 그러면 이 법정 대리인은 어떻게 돼요? 법정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어. 누구한테만? 을한테만 취소를 해. 이 승계인한테 취소하면 큰일 난다고. 승계인한테 취소하면 큰일 난다고. 알겠죠? 상대방의 승계인한테 취소하면 큰일 나. 오직 취소는 누구한테만 한다? 직접 상대방한테만 취소한다. 법정 대리인도 직접 상대방한테. 알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차고나 사기나 강박을 당한 사람의 여기 또 누가 있죠? 여기 정이라고 하는 사람 누가 있죠? 이건 매수인이죠, 매수인. 아까 매수인은 누구라고 그랬죠? 특정 승계인. 또는 여기 누가 있죠? 상속인 있죠? 상속인은 뭐란다? 포괄 승계인. 알겠죠? 이런 사람들도 누구한테만 취소한다? 을한테만 취소를 하는. 을한테만 취소. 상대방한테 취소. 상대방의 승계인한테 취소하면 된다, 안 된다? 상대방의 승계인한테 취소하면 돼, 안 돼? 절대로 안 돼.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취소권의 행사다.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누구한테 취소를 하는가? 너무너무 중요해. 직접 상대방. 자, 봐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상대방이 확정되죠?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출구.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그 다음 뭐라고 쓰냐? 상대방의 승계인에게 X. 상대방의 누구한테 안 된다? 승계인에게 X. 상대방의 승계인한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1번은요. 상대방의 특정 승계인은 상대방의 특정 승계인 누구죠? 상대방의 특정 승계인 누구야? 병. 제3자. 상대방의 승계인 제3자죠? 제3자는 상대방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갑이 을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자기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양도하고 을은 그 부동산을 다시 병에게 양도한 후 갑이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면 취소 의사표시를 누가 줄고 취소의 의사표시를 누구에게? 을에게 하여야 한다. 을에게. 알겠죠? 그런데요 갑이 위토질 또 무에게 양도 주고 갑이 누구죠? 동그라미하고 취소권자. 갑이 동그라미 취소권자가 무에게 양도. 무가 뭐냐? 무 선생 아니에요. 무는 누가 한다? 취소권자의 뭐다? 특정 승계인도 뭐 할 수 있다? 취소권을 갖는다. 알겠죠? 자, 다음에 2번은요.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 청구나 이를 전제로 한 이행 거절 가운데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뭐가 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 동그라미하고 포함적 의사표시이다. 이렇게. 포함적 의사표시. 그런데 여러분 3번에도 중요한 것은 3번 거기 보면 3번 취소의 상대방 그래서 만주볼판 되어 있잖아요. 만주볼판 되어 있죠. 그 만주볼판에다가 이 그림이 있어야 되겠죠. 알겠죠? 대강. 그림 그리기 싫으면 대강적으로 그 그림을 암기하고 있어야 돼. 알겠죠? 우리가 차고나 사기나 강박으로 취소하죠? 그러면 직접 상대방 을한테만 취소한다? 상대방의 승계한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차고나 사기나 강박을 우리 방금 뭐라 했죠? 양수인이란 말 나왔지? 양수인? 또는 포괄 승계인도 오직 누구한테만 취소한다? 직접 상대방한테는 취소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제한능력자죠? 제한능력자도 직접 상대방한테만 하고 상대방의 제3자가 3자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제한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죠? 법정 대리인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임의 대리인은 취소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 취소권이 없다.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취소권이 없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그 다음에 취소의 효과라고 되어 있나요? 예. 뭐, 한번 그리니까요. 전투적으로 그리네요. 알겠죠? 자, 됐나요? 됐죠? 자, 취소의 효과라고 되어 있죠? 자, 취소 효과 보면 취소된 법령에는 줄고 처음부터 무효. 소급이죠, 소급. 처음부터 무효. 그럼 여기 나왔죠? 1번. 차고나 사기나 강박 박스에 차고나 사기나 강박이라는 것은 바로 옆에 상대적. 그래서 바로 옆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한능력자 박스에 제한능력자. 그것은 절대적.
다음에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제3자는 절대적이란 말은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보호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의 힘으로 취소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만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절대적이가 상대적이다. 말만 하면 뭐해? 뭐죠? 제한 능력자의 힘을 이유로 취소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자, 2번은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 2단도 아니죠. 일단 취소 그럼 뭐죠? 확정적 무효. 아까 얘기했죠. 취소가 돼서 무효가 됐죠? 그러면 추인하려면 어떻게 추인해야 돼? 무효행위 추인. 무효행위 추인으로 추인을 해야죠. 그래서 그럼요. 두 번째 점의 끝에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 있다. 일단 취소가 됐죠? 그러면 확정적 무효. 확정적 무효니까 추인하려면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말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2번요. 부당이득 반환 의무라고 되어 있죠? 141조. 다만 제한능력자 박스. 제한능력자는 뭐를 불문하고? 선악이 불문. 선악이 불문하고 그 다음 줄고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 이익이 현존. 여기서 여러분요. 제한능력자다 써. 그 위에다가 의사 무능력자 이렇게. 의사 무능력자도 동일하다고 얘기했죠? 자, 2번. 왜 갑자기 2번이지? 1번이었고. 아무튼요, 뭐 그럴 수도 있어. 가끔 가다 보면요. 그래서 여러분요, 아무튼 세상을요, 이 사람은요, 좀 빨리 살고 싶은 생각이 있나 봐요. 그래서 2번요, 보면 선의의 수익자는 선의 동그라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악이 동그라미 악이는 이익에다가 이자에다가 손해. 이것을 말한다. 손해 전부죠. 그런데 제한능력자 박스. 제한능력자는 뭐를 불문하고? 선악의를 불문. 그 다음 바로 옆에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부당 이득자가 취득한 것이 줄고 금전상 이득인 때는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 그러니까 바로 옆에 제한능력자가 현존 이익 없음을 증명.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요. 현존 이익에다가 현존 이익 동그라미. 3번에 그상성 밑에다가 말했으면 3번에 맨 끝에 서 현존 이익 그래가지고 현존 이익 가로 열고 닫고 써. 현존 이익은 뭐를 현존 이익을 한다? 생활비 지급. 생활비. 그 다음에 교육비. 학비 있죠? 학비 교육비죠? 생활비라든가 교육비.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대여금. 그 다음에 예금. 저축한 거 있죠? 저축. 이런 것 등등을 현존이익이라고 그래요. 현존이익. 작년 우리 시험에 뭐 나왔죠? 작년 시험에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뭐라 하냐면 미성년자가 전부 생활비로 지급했다. 전부 생활비로 지급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럴 때는 미성년자는 선악 불문하고 전부를 반환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두 다 거기다 다 찍었어. 왜? 미성년자는 현존 이익만 반환하는데 전부는 아니거든요. 생활비란 말의 뜻이 뭐예요? 현존 이익이란 말이잖아요. 전부를 생활비로 썼다잖아요. 그러니까 전부가 현존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를 반환해야죠. 무슨 말인지 지금 아시겠죠? 그렇게 시험에 났다 이 말이죠. 자, 그럼 4번은요. 제한능력자 책임을 제한하는 민법 141조 단서는 그래서 의사능력의 흠결 이후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도 유추 적용된다. 그 말은 의사능력 흠결 줄거 봐. 의사능력 흠결 그래서 선악 불문하고 현존 이익만 반환. 의사능력 흠결도 선악 불문하고 현존 이익만 반환. 근데 내가 여러분한테 궁금해서 묻고 싶은 것은 이거 써가지고 집에 가서 보긴 봐요? 뭐 어찌 된 거죠? 이게 잘 모르겠어. 그냥 이게 나은 건지 강의를 쭉 하는 게 나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알겠죠? 자요, 5번요. 취소로 인해 당사자 쌍방이 서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양자는 무슨 관계다? 취소. 5번이 줄 것이고 동시행관계. 그래서 동시행관계. 자, 그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라고 되어 있죠? 취소할 수 있는 줄거 봐. 아직 취소했다 안 했다? 안 했죠. 그래서 의의를 보면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 다른 말로 보다 유동정, 유효를 뭐하지 않고 취소하지 않고 확정적으로 유효 줄고 확정적으로 유효 이꼴 추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의 추인은 유동정 유효를 뭘 한 것이다? 확정적 유효로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럼 확정 유효 맨 끝에 취소권의 포기 봐봐요. 이런 봐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죠.
그럼 취소는 뭐죠? 취소.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확정적으로 뭐가 돼요? 확정적으로 뭐가 돼? 무효가 되죠. 추인하면 뭐가 돼요? 추인하면 확정적으로 뭐가 되죠?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죠. 유효. 그러니까 전혀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취소를 하게 되면 뭐를 못해요? 확정이 돼버리면 더 이상 당론은 안 바뀌죠. 취소를 해버리면 뭘 못해요? 추인을 못해요. 추인하면 뭘 못해요? 취소를 못한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을 추인했다 이 말은 더 이상 뭘 하지 않겠다? 취소하지 않겠다. 그것을 뭘 한다? 취소권의 포기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취소의 원인 종료죠. 우리가 이게 뭐가 다르죠? 취소 원인 종료 여기서 뭐가 달라? 옆줄 긋고 써봐. 취소권 행사 시에는 불문한다. 불문. 취소의 원인이 종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취소권 행사할 때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걸 불문해. 그러니까 미성년자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추인하려면 반드시 취소의 원인이 뭐가 돼야 돼? 종료가 돼야 돼. 자,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 줄과 취소의 소멸한 후에 할 수 있다. 취소의 원인이 소멸을 뭐라냐? 이퀄 추인할 수 있는 때라고 그래. 그것을 추인할 수 있는 때 이렇게. 그러니까 취소의 원인이 소멸했을 때부터 추인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추인할 수 있는 때. 그 다음에 2항은요. 제1항은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 이러면 웃긴 게 법정 대리인도 후견인도 다 법정 대리이거든요. 알죠? 그러니까 법정 대리랑 후견인이 추인 줄 것이고 바로 옆에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이라도 할 수 있다 줄 것이고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 가로 묶고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다. 그럼 법정 대리인 있어 없어? 취소의 원인이 소멸했단 말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럼 법정 대리인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법정 대리인이 추인한다 이 말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전에 할 수 있다. 자, 기억.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되나? 제한 능력자가 되기 전이라도 줄고 제한 능력자가 되기 전이라도 법정 대리인 추인 딱 거기. 그런데 제한 능력자가 줄고 능력자가 되면 법정 대리권을 소멸 맨 끝에 추인권자가 되지 못한다. 알겠죠? 그 말이 엄청 중요하죠. 자, 니은 봐봐요. 니은 강박이죠. 강박에서 벗어나지 않는 상태. 줄 거 봐. 강박에서 벗어나지 아니한 상태 이꼴 취소의 원인 소멸 전 이 말이죠. 이 강박에서 벗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어 있죠. 이 말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이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추인에도 효력이 있다 없다? 추인은 효력이 없다 줄고 추인은 효력이 없다 줄 것이고 써 옆줄 긋고 여전히 취소 가능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뭐 나올 수 있죠? 강박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추인을 했더라도 뭐를 할 수 있다?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왜요? 강박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니까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여전히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차고나 사기 강박이 한 의사표시를 한 자가 차고나 사기 강박에서 의사표시를 추인했다. 차고나 강박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추인한 경우 바로 옆에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 알겠죠? 왜 그래요? 가운데가 정답이죠. 가운데가 추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왜요? 강박 상태라는 것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지 않았으니까 추인에도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3번 추인은 취소권을 가지는 자가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추인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법정 추인에 해당하는 사유로 할 때만 법률행위 효력으로서 유효로 확정하는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첫 번째 가운데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 추인을 해야지만 된다 이 말이죠. 자, 추인의 효과를 뭐죠? 제1항 143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140조에 규정한 자 거기 줄거. 그럼요. 여기서 뭐가 똑같죠? 취소권자하고 추인권자가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죠. 140조가 뭐죠? 취소권자죠. 그러니까 취소권자가 아닌 사람은 추인권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보증인은 추인권 행사 X 보증인 사법고시에 나온 적이 있단 말이죠. 보증인은 추인권자 X 보증인은 왜? 보증인은 뭐가 아니니까 취소권자가 아니죠. 보증인은요.
그래서 추인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이런 뭐가 나왔냐면 사법고시에 이런 말이 나왔어. 17살짜리 고등학생이 오디오 세트를 샀는데 그의 삼촌이 보증을 섰다. 삼촌이 보증을 섰다. 알겠죠? 그런데 이 삼촌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추인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됐다. 그래서 삼촌이 대신 돈을 줬다 이 말이죠. 그것을 추인으로 보는가 안 보는가? 이게 문제가 됐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보증인은 취소권자는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취소도 못해. 못해? 추인도 못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취소권자는 법에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제한능력자, 차고사기, 강박. 추인권자도 법에 정해져 있어. 누가? 제한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을 한 사람만 추인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취소권자는 또 누가 되죠? 법정 대리인도 취소권자죠?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도 뭐가 될 수 있다? 추인권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취소권자가 뭐가 된다? 추인권자가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죠. 두 번째 줄, 추인한 후에 추인할 수 있고 줄고, 추인한 후에는 뭐 하지 못한다? 취소하지 못한다. 알겠죠? 거기 나와있어 안 나와있어? 나와있죠? 1항에 보면 143조 1항 두 번째 줄 보면 추인한 후에는 뭐 하지 못한다? 취소하지 못한다. 알겠죠? 2항은요, 추인의 상대방이 확정되죠? 추인은 상대방에 대해서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추인한 후에는 법령일을 뭐 하지 못한다? 취소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추인하죠? 추인하면 유동종 유효인 법령일은 그때부터 확정적으로 뭐가 된다? 유효. 그럼 법정 추인이죠? 그럼 법정 추인은 말로 하는 게 아니죠? 법정 추인은 봐보세요. 두 번째 줄, 일단 머리 하자. 첫 번째 줄,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 이게 중요해. 두 번째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든지 모르든지 추인의 의사표시를 묻지 않고 당연히 추인한 것으로 봐. 법정 추인이니까. 법정 추인의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첫 번째 끝에 봐봐. 첫 번째 끝에 145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서 줄고 추인할 수 있는 후. 알겠죠? 이퀄. 추인할 수 있는, 언제부터 추인할 수 있죠? 추인은 언제부터 추인을 해? 거기다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 이 말이잖아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 그때 추인하잖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이 일을 보류한 때는 추인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줄고. 아주 중요해. 그러니까 추인이 되려면 뭘 해야 돼요? 이 일을 보류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법에 나와 있단 말이죠. 이 일을 보류할 때는 추인한 것으로 보지 않아. 그러니까 추인이 되려면 이 일을 보류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뭐라 나오냐? 이렇게 나와. 뭐라 했고, 뭐라 하고 나서 이 일을 보류하지 않고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알죠? 그러니까 이 일을 보류했다?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죠. 이 일을 보류하지 않았다? 뭐가 된다? 추인이다? 이란 말이죠. 자, 보면 1호, 2호, 3호, 4호, 6호, 맨 앞에만 글자가 천, 이, 경, 담. 그 다음에 5호는 맨 끝에 전부나 일부에 양도할 때 양. 그 다음에 6은 강제 집행, 강. 그런데 여러분요,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전부나 일부의 양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서 2호에다가 별 하나 하고 5호에다가 별 하나 해야 되겠죠? 2호 바로 옆에 오면 누가 한 경우? 취소권자가 한 경우에 한다. 5호에도 맨 끝에 누가 한 경우? 취소권자가 한 경우에 한다. 그래서 이행에 청구하고 전부나 일부의 양도는 누가 한 경우만? 취소권자. 그러면 취소권자가 한 경우만 추인이죠?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못한다? 취소하지 못한다. 그런데요, 상대방이 한 경우는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전히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봐봐. 여기서 추인이다. 추인은 뭐가 아니다? 추인은 말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추인이 아니다. 그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면 뭐라고 나오죠? 다음 중에서 추인이 아닌 것은, 그 말은 똑같은 문제를 다음 중에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똑같은 문제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제가 똑같아. 묻는 것이. 다음 중에서 취소할 수 있는 것을 찾으시오. 그러면 아직은 뭐가 아니고 추인이 아닌 것을 찾으시오. 이 말이죠. 추인이 아닌 것보다 상대방이 이행 청구, 상대방이 양도한 경우. 이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을 또 알아야 되죠? 경계란 말을 좀 알아요. 경계는 뭐죠? 경계에다 써. 경계에다가 3호 경계에다가 구체물을 소멸하고 신체물을 발생시키는 것. 구체물을 소멸하고 신체물을 발생시키는 것. 이렇게.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취소권자가 소비대차 계약을 소멸시키고 그 다음에 물건 인도 의무를 발생시키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다? 경계라고 하는 말이다. 알겠죠? 자요, 그 다음 맨 밑에 와봐. 3번 뭐라 나왔죠?
취소할 수 없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나 이행의 청구는 줄고 양도나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나 양도한 경우에 하나며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를 받은 경우 취소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았다는 것은 누가 이행을 청구했다?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한 경우 또는 상대방이 양도한 경우는 추인이 아니므로 여전히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추인이 아니니까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취소권을 소멸이죠?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 줄고 추인할 수 있는 날 언제부터 추인한다? 언제부터 추인해?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날이 말이잖아요. 취소의 원인은 성년자가 된 날로부터 이 말이잖아요. 3년. 알겠죠? 법률행위죠? 계약이죠? 계약을 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뭐다? 제척기간. 제척기간은 누가 조사한다? 첫 번째 끝에 법원이 당연히 조사. 알겠죠? 맨 끝에 뭐가 아니다? 맨 끝에 출소기간이 아니다. 출소기간이 아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만약에 이런 거 어떻게 하죠? 여러분, 취소하게 되면 3번에 써, 3번. 취소권 행사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취소권 행사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취소권 행사 후 10년 내 행사. 취소권 행사 후 10년 내 행사. 이런 봐봐. 재밌는 말이죠. 봐봐요. 우리가 취소는 언제까지 취소하죠? 사기당한 날부터 몇 년 안에? 10년 안에 취소하죠? 취소하게 되면 소급에서 무효가 되니까 부당이득 반환이 있죠?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취소권 행사한 날부터 다시 몇 년 안에? 또 10년 안에 행사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10년 안에 취소도 하고 10년 안에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10년 안에는 뭐만 해? 취소권만 행사를 해. 취소권 행사한 날부터 다시 몇 년 안에? 10년 안에 뭘 행사해? 부당이득 반환을 행사를 해. 아시겠죠? 여기까지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쉬어요.